타슈겐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 8세기 고구려 유민 출신인 당의 고슨지 장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알려졌다. 과거부터 실크로드에 위치하여 발전하였고 제정 러시아의 식민지 수도로 지정되어 중앙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이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구소련 시기에도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북동부 해발 440에서 480m에 위치하며 카자흐스탄의 국경과 13km 정도 떨어져 있다. 시 주변으로 치르치크강이 흘러가고 동쪽으로 티엔산 산맥이 있다. 타슈겐트의 기원에 관한 기록은 4에서 5세기경의 JUDZH, 체츠컨트, 쉐슐컨트, 빈컨트 등의 용어로 문헌에 처음 언급되었다. 이러한 명칭들은 돌의 도시를 의미하며 투르크어로 도린타시와 지역을 의미하는 켄트가 결합하여 지금의 타슈겐트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당의 역사서인 구당서에서도 8세기 타슈겐트를 침략한 고선지 장군을 기록하면서 타슈겐트를 돌의 국가를 의미하는 서국으로 표기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 의하면 타슈겐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2020년 7월 1일 인구수는 262만 2,700명이었다.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의 마지막 공식 인구조사에서는 약 200만 명을 기록했다. 소련에서 독립한 후 30년 동안 타슈겐트의 인구수는 약 60만 명가량 증가하였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 성장률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1995년과 2005년에는 타슈겐트 인구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95년의 인구 감소는 독립 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민족주의와 민족 갈등의 증가로 우즈베키스탄 외 타민족이 해외로 이주하였고 1994년 러시아 연방에서 국적법이 채택되는 등 러시아 민족의 러시아로의 귀환 이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타슈겐트 인구의 63%는 우즈베크족이며 러시아인 20.0%, 타타르족 4.5%, 고려인 2.2%, 카자흐족 2.1%, 위구르족 1.2% 등으로 민족이 분포되어 있다. 기후와 자연환경. 타슈겐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서 국토 동북부에 위치한다. 우즈베키스탄 북쪽에 인접한 카자흐스탄과의 국경으로부터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의 동부는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타슈겐트는 평야지대에 위치한다. 평균 해발 고도는 480m 정도로서 절대적인 고도는 높은 편이지만 주변에 더 높은 산지가 많이 분포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위치한다. 티엔산 산맥에서 발원하는 치르치크강이 흘러 수자원이 풍부하며 하천 퇴적물이 쌓인 충적평야에 위치하여 퇴적층이 최대 15m에 이르기도 한다. 타슈겐트 외곽 남동쪽에 흐르는 치르치크강 주변을 포함하여 도시 주변부에는 농업지대가 다수 분포한다. 그러나 도시 내부는 대부분 거주지, 도로, 철도, 산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도시지대로 분류된다. 타슈겐트는 과거부터 실크로드의 중간 교역지 역할을 하며 교통의 요지로 발전하였다. 아시아바드 철도와 오렌부르크 철도가 직결되는 곳이며 티엔산 산맥으로 향하는 자동차 도로의 기점이기도 하다. 타슈겐트의 대표적인 산업은 직물 산업이며 생산물은 주로 동유럽으로 수출된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데 7월에는 일평균 최고 기온이 35.7도씨에 달한다. 강수량은 거의 없고 하늘에서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낙하하다가 땅에 도달하기 전에 말라버리는 이른바 마른 비가 내리기도 한다. 최대 40도씨까지 기온이 상승하기도 하지만 습도가 낮아 체감온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강수가 비교적 많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시기에는 눈이 내리기도 한다.
역사. 타슈겐트는 과거부터 지리적 이점으로 도시가 발전하였다. 타슈겐트의 동쪽에는 튠산 산맥이 있어 산맥을 넘거나 넘어야 하는 동서양의 실크로드 상인들이 타슈겐트에서 여정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마을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 때문에 타슈겐트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의미를 가졌으며 도시국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타슈겐트가 역사 문헌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당의 안서절도사로서 서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 고순지 장군이 750년에 이곳 서국을 침략했다는 구당서의 기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후 타슈겐트는 페르시아 사만 왕조의 통치 아래에서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번성하였다. 그러나 1220년 몽골 제국의 침공으로 타슈겐트는 폐허가 되었다. 타슈겐트는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도시였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특히 티무르 제국 시대에 사마르칸트가 수도가 되면서 타슈겐트는 변방의 실크로드 도시로서 그 기능만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타슈겐트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타슈겐트는 실질적인 중앙정부 역할을 했던 사마르칸트와 지리적으로 멀리 있었기 때문에 고선지 장군의 침략 이후 외부 세력의 직접적인 침략과 지배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타슈겐트는 16세기에 인구 3만 명 정도를 보유한 현재 우즈베키스탄 동부의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타슈겐트는 이처럼 중앙아시아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변방에 존재한다는 장점과 실크로드의 지리적 장점을 잘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슈겐트는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침략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제정 러시아는 1735년 스텝 지역의 오렌부르크 도시를 건설하여 중앙아시아의 교역 상대들이 러시아 및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제정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교역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들은 전통적인 실크로드 교역 도시였던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였는데 타슈겐트는 1792년 제정 러시아의 교역의 증대를 요청하였고 이는 이후 제정 러시아 사절단이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초 모스크 건설 활성화로 대략 40여 개의 모스크가 150여 개로 증가했다. 타슈겐트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제정 러시아가 1867년 7월 14일 타슈겐트에 투르키스탄 식민지 정부를 만들면서부터였다. 당시의 초대 총독으로 임명된 콘스탄틴 본 카우프만은 타슈겐트를 기반으로 히바 한국, 부하라 에미레이트, 코칸드 한국을 공략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코칸드와 같은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주민들의 제정 러시아 군대에 대한 저항이 거세였다. 결국 제정 러시아 군대는 1868년 사마르칸트를 점령하면서 부하라 에미레이트 전체를 점령한 뒤 1873년에 히바 한국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복속시켰다. 그리고 코칸드 한국은 1876년에 제정 러시아에 항복하였다. 위와 같이 제정 러시아에 의해서 현재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중심 도시로 발전한 타슈겐트에는 제정 러시아의 식민지 수탈 정책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신속하게 건설되었다. 특히 공장과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러시아인의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러시아 혁명은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정 러시아 통치기에 타슈겐트로 이주한 러시아 노동자들과 자디드들이 러시아 공산당과 연결되어 혁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18년에 타슈겐트를 수도로 하는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이 설립되었다. 이후로부터 타슈겐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서 그 기능을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 도시구조. 현재의 타슈겐트 도시구조는 제정 러시아가 1867년 7월 14일 타슈겐트를 중심으로 투르키스탄 식민지 정부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타슈겐트의 도시 구조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많은 이슬람 도시들과 흡사한 외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좁은 골목길에는 담에 의해 구분되는 개별 가옥들이 모여 촌락을 이루었고, 촌락 사이는 길게 뻗은 직선의 길이 가로지르는 형태였는데, 담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제정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러시아인을 대거 타슈겐트로 이주시키면서 도시의 구조와 건설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제정 러시아부터 러시아 혁명까지. 제정 러시아로부터 이주하는 러시아인을 위한 영구 정착지 건설은 투르키스탄 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로마노프스키 장군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그는 타슈겐트가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통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886년 여름 로마노프스키와 제정 러시아 관리들은 타슈겐트 러시아 구역계획위원회를 설립하고 러시아식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공서 건물과 관리들의 거주용 주택을 건축하였다. 타슈겐트의 새로운 러시아 구역 거주민은 투르키스탄의 초대 총독인 콘스탄틴 본 카우프만은 1867년 11월 부임 이후 14년간 초대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며 새로이 유입되는 러시아인들을 위한 영구적인 통치 중심지를 건설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서 제정 러시아 체제의 권위와 유럽 문명을 상징화하였다. 카우프만은 타슈겐트 러시아 구역이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럽적인 도시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그는 이 사례가 향후 중앙아시아 공동체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신문명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타슈겐트 러시아 구역에 러시아 통치의 성격과 정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공공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임 이후 도시계획을 토대로 시를 발전시켜 나갔다. 당시에 타슈겐트에 정착한 러시아 상인들과 퇴역 군인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유럽 및 러시아 문화, 그리고 도시 문화를 투르키스탄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투르키스탄이 제정 러시아 내에서 생산과 발전에서 앞서 나가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870년대 초부터 투르키스탄 총독부는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조하고 무더운 타슈겐트의 기후에 적합하도록 흙벽돌을 사용하는 중앙아시아 고유의 건축 양식을 건설 과정에 반영하여 러시아 양식의 건물에도 중앙아시아식 건축 기법을 적용시켰다. 1871년 카우프만은 타슈겐트 러시아 구역 외곽에 대규모 시장 건설을 시도하였는데, 2년간의 면세와 같은 특혜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상인들은 교역 장소 이동을 거부하고 타슈겐트 구도심에 위치했던 원래 상업 중심에서 교역을 지속하고 러시아 구역에는 일시적으로 이동하여 교역을 했다. 일부 상인 부유층, 타슈겐트의 전통 귀족, 행정관리들은 1870년대 초반에 공식적인 허가 없이 러시아 구역에서 살기 시작했다. 러시아 혁명과 도시 구조의 변화. 면화 가공업 및 여타 산업들이 1880년대 타슈겐트에서 번성하였고, 189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이루어진 타슈겐트와 러시아 중부를 연결하는 철로의 개통은 러시아인 노동자 계층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1900년대 초 제정 러시아의 광물 자원 수출 치중으로 타슈겐트의 러시아인들은 광물 자원을 러시아나 유럽으로 수출하기 전에 1차적인 가공을 하는 공장들을 건설하였다. 타슈겐트는 제정 러시아의 투르키스탄 총독부 중심 도시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도시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 도시구역, 그리고 이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사회문화적으로는 러시아 문화 및 러시아 양식으로 건설된 러시아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 구역의 존재로 인해 20세기 초 타슈겐트의 변화는 제정 러시아의 이상적인 식민지 도시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러시아의 여타 다른 도시 지역들과 유사한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 통치의 붕괴를 의미했던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결과는 타슈겐트의 도시 발전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른바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러시아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제정 러시아의 시도는 볼셰비키 혁명과 러시아 내전으로 인해 제정 러시아 도시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도시 확장은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타슈겐트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게 된 볼셰비키가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은 제정 러시아 시기의 전제 정치를 상징하는 기념물들을 철거하는 작업이었다. 당시 타슈겐트의 두 번째 중심지에 해당되는 콘스탄티노프 광장은 혁명광장으로 개명되어서 타슈겐트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되었고, 제정 러시아령 타슈겐트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카우프만 총독의 동상은 볼셰비키 혁명을 기념하는 오벨리스크로 교체되었다. 새로운 타슈겐트 지배 세력들은 제정 러시아와의 단절 및 타슈겐트에 대한 지배의 안정화에 우선적인 관심사를 두었기 때문에 타슈겐트의 전통 세력이었던 이슬람과 이슬람적인 관행, 그리고 이들 세력의 중심지였던 타슈겐트 구도심에 대한 변화 시도는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설립된 1924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볼셰비키 집권기 타슈겐트 도시계획은 1924년에 시작되었는데, 제정 러시아 시기에 건설된 뉴타운에 대한 전면적인 변형 대신 뉴타운에 인접하여 제정 러시아 시기에 형성된 노동자 거주구역의 도시화와 러시아화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계획의 최대 수혜자들은 제정 러시아 시기에 타슈겐트로 유입된 러시아인 노동자들이 되었고,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타슈겐트 도시의 우즈베크인들은 계획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타슈겐트 도시계획의 중심은 개별 공장 건설, 전력망의 확대,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타슈겐트 도시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이 수도로서의 발전과 도시개발.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시작된 도시건설은 타슈겐트가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로 지정되면서 1930년에는 더욱 확대되었다. 급격한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해 1930년 중앙아시아 건설연구소가 타슈겐트에 개설되었고,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이우 등에서 교육받은 전문 인력들이 충원되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한 4개 기구들이 1934년에 신설되었다. 이 시기 타슈겐트 도시계획은 제정 러시아 시기에 2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러시아 구역인 뉴타운, 우즈베크인 구역인 구도심을 정치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하나의 도시 중심으로 통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러시아인 타슈겐트, 중앙아시아인 타슈겐트로 구분되는 타슈겐트가 아닌 통합된 소비에트 타슈겐트 도시의 창출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이전의 개발 계획에서는 배제되었던 타슈겐트의 우즈베크인 구역이 소비에트 타슈겐트 도시계획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타슈겐트의 사회 및 문화적인 도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통 사회 구조에서의 여성해방, 반이슬람 문화 운동 등을 통한 타슈겐트 이슬람 전통 사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도 병행되었다. 소비에트 도시건설을 위한 혁신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제정 러시아 통치기에 유행했던 비잔틴 건축 양식, 그리스 건축 양식, 로마 건축 양식은 배제되었고, 기능성과 효율성, 현대성을 강조한 건축 양식이 제정 러시아 시기에 건설된 건물들의 변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1930년대 초에 타슈겐트는 현대성과 산업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도심의 우즈베크인 타운에 위치한 건물이나 주택들은 구조나 기능, 인테리어, 주변 환경과의 고려 측면에서 제정 러시아 통치 아래 아시아 지역에서 보편적이었던 원시적인 성격의 건축이라는 지적들이 건축학 및 인류학을 중심으로 소련학계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구도심의 개발.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타슈겐트 구도심의 개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1930년대 초반까지 구도심은 해체의 대상이었고, 이는 주택 부족, 전통적인 이웃 관계와 공동체 관행의 붕괴 현상을 초래했다.
1930년대의 타슈겐트 도시개발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전쟁 피난민들의 타슈겐트 유입 급증으로 인해 일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42년 6월 타슈겐트의 인구는 대략 70만-75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전쟁 발발 전의 타슈겐트 인구는 60만 명 정도 규모였으며 이러한 피난민 유입으로 1944년까지 타슈겐트 인구가 100만 명 규모로 증가하였다. 피난민으로 인해 급격하게 확대된 도시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는데 기존의 타슈겐트에서 사용되었던 건축자재들을 공급해주었던 소련의 도시들이 독일군에 의해 점령되어 건축자재 공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건축자재를 이용한 건축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전까지는 비위생적인 시설로 간주되었던 타슈겐트 구도 심히 전통적인 건축구조와 시설물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재해석도 이루어졌다. 또한 전시 소련의 공공기관 피난 계획에 의해 소연방건축위원회 산하건축 아카데미가 타슈겐트에 임접한 카자흐스탄 남부 도시 침켄트로 임시 이전되었는데 이는 독일군에 의해 파괴된 키우, 민스크, 스탈린그라드 등에서 도시 건설 전문가로 일했던 건축 전문가들이 타슈겐트 개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소련 건축가들이 중앙아시아의 기후, 지리 및 물리적인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도시 공동체의 확대. 1950년대 중반에는 다수의 퇴역 군인들이 타슈겐트에 정착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도시 공동체는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건설 사업은 1959년 완료된 칠란자르 구역 아파트 건설이었다. 칠란자르 구역은 주택, 교육기관, 문화시설, 상점들이 하나의 지역에 집중된 소비에트 도시 개발의 전형으로 소련 체제가 지향했던 사회 모델 패턴을 잘 보여주었다.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의 시범도시 성격이 타슈겐트에 부여됨에 따라 소련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중심지로 타슈겐트를 활용하였는데 1966년에는 인도 파키스탄 간의 평화회의 장소로 사용토록 하고 양국이 타슈겐트 선언에 서명토록 하여 타슈겐트가 이른바 소련의 이른바 탈식민지 국가군 외교에서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대지진과 도시의 재건. 이러한 타슈겐트의 도시 구조적인 성장 및 도시 여건은 1966년 4월 26일 타슈겐트 대지진으로 인해 변화하였다. 진도 7.5의 강진이 발생하고 이후 2달간 이어진 여진으로 인해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누적 발전되어 왔던 타슈겐트 도시는 지진과 이에 따른 화재로 파괴되었고 지진으로 인해 도시 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전력, 가스 공급 체계도 붕괴시킴에 따라 정상적인 도시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도시 기반 구조의 붕괴는 그간 유지되어 왔던 타슈겐트 구도심을 지진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완전히 붕괴시키고 새로운 도시 형태로 건설하는 명분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진은 도시의 자연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소비에트 건축가들은 1966년 타슈겐트 지진을 계기로 타슈겐트 도시 전반을 현대적인 주거 환경과 도시 교통시설을 구비한 행정도시로 재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재건 계획에 참여하는 많은 인력들이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և, 민스크 등지로부터 이주해왔는데 이들 대부분은 재건 사업 이후 타슈겐트에 정착하였다. 4. 경제와 산업. 타슈겐트의 산업은 우즈베키스탄 산업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규모의 19.2%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산업은 기계 분야로 타슈겐트 트랙터 공장, 타슈겐트 디젤 기관차 수리 공장 등이다. 포우탄,
스푸트닉, 미컨드와 같은 전자 장비 공장이 있으며 직접 회로 및 무선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제닉과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 및 통신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태시켄트 엘렉트로미케니컬 플랜트가 위치한다. 또한 경공업, 건설업, 화학 및 석유화학, 제약, 식품 산업과 관련된 공장들이 소재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최대의 제거 공장인 크레이퍼스가 타슈겐트에 있다. 타슈겐트는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금융과 비즈니스 중심지이다. 타슈겐트 시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타슈겐트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407조 5,145억 수므로 2017년 대비 5.1% 성장했다. 2017년 물가 대비 GDP 디플레이터 지수는 128.1%였다. 타슈겐트 시민들의 1인당 GDP는 1236만 5,600수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고 산업부문은 전년 대비 10.6% 성장했다. 산업부문의 성장성은 광업 및 노천 채굴에서 28.2%, 가공산업에서 6.4%, 기타 산업부문에서 4.7%의 부가가치 증가로 인한 것이다. 2018년 말 제조업 산업의 부가가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야금 및 금속 가공으로 24.5%에 달했다. 식품, 음료 및 담배 생산의 점유율은 17.0%, 섬유, 의류, 가죽 및 잡화 생산 16.1%, 고무, 플라스틱 제품 및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11.3%, 화학 제품 생산 9.2%, 차량,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기타 운송 장비 7.4%, 전기 장비 3.5% 및 제조 산업의 기타 제품 생산 11.0%였다. 오. 문화. 타슈겐트에는 12개의 극장과 22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과학, 교육, 문화 관련 기관들이 있다. 박물관, 미술관. 타슈겐트 국립역사박물관은 1876년에 세워졌으며 독립 전에는 레닌 박물관으로 불렸다. 선사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만 점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미르 티무르 박물관은 아미르 티무르 탄생 660년을 기념하여 1996년 10월 18일에 완공되었다. 박물관 내부에는 우즈베크의 전통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박물관의 벽에는 아미르 티무르의 일생을 그린 일러스트가 많이 장식되어 있다. 타슈겐트 국립미술관은 1918년 인민대학교 박물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중앙미술관으로 1924년에는 타슈겐트 미술관으로 개칭되었다가 1935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건물 외형이 정육면체인 미술관 내부에는 연구소 장품을 비롯한 수천 개가 넘는 작품이 보관되어 있다. 기념비, 건축물. 타슈겐트의 중심에는 독립광장이 위치하는데 1991년 9월 1일 독립을 선포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2년에 제정 러시아 시기에 레닌 광장을 독립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광장에는 상원과 내각 건물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조국의 어머니 동상과 제2차 세계대전 기념물들이 있다. 타슈겐트 TV 타워는 1978년에 착공하여 1985년에 완공된 높이 375m로 타슈겐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현재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타워로 알려져 있다. 97m 높이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타슈겐트를 전부 볼 수 있다. 인민침선궁정은 1980년에 완공된 건물로 주로 콘서트와 외국 사절단을 위한 국가 행사장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 앞 광장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 고아가 된 18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양육한 샤마흐무도프와 그의 가족들 동상이 세워져 있다. 바자르. 타슈겐트에는 1570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가장 오래된 시장 초르수 바자르가 있으며 이 외에도 농산물 도매 시장으로 알려진 916 바자르와 공산품 도매 시장인 이파드롬 바자르 등이 있다. 교육기관. 바라칸 마드라사는
16세기에 건축되었으나 19세기에 유명해진 신학교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 코란인 오스만 코란, 아즈먼 코란이 보관되어 있다. 아미르 티무르가 중동 원정에서 약탈한 것을 현재 이곳에서 보관하고 있다. 공항. 타슈겐트 국제공항은 과거 소비에트 제재 하에서 중앙아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 공항은 독립 이후 국제선과 국내선 건물이 함께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국내선 청사가 신축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청사는 현재 중앙아시아 공항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공항은 출입국 절차가 매우 느리고 불편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 내부 리모델링과 함께 절차를 매우 간소화시켰다. 특히 시내 중심에서 공항까지 자동차로 15분 정도 소요될 만큼 가까운 데 위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